자, 이번에는 변압기 전로의 시험 전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표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변압기 전로예요. 자,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일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 자,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의 전압. 이것도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7kV 이하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 1.5배 전압을 해서 시험 전압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선로의 변압기 전로에서는 0.92배를 한다. 시험 방법은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또는 철심 및 외함, 요거 외함 간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견디면 합격, 못 견디면 불합격.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25k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의 전압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좀 전에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란 내용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구분해 가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60kV 이하의 권선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이 1.25배 10.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k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시험 전압하고 같지요. 자, 4번 최대 사용 전압 60k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 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란을 제외한다. 접속한 것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의 전압. 이것도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 권선으로 중성점 접지식이네요. 접지식일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이 1.1배의 전압.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kV. 여기 내용이 좀 긴데 요거 복잡하죠. 요거는 시험으로 내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죠? 근데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 전압의 0.72배의 전압. 요 내용은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리고 7번. 최대 사용 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권선. 최대 사용 전압의 0.64배의 전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 방법 읽어보시고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정유기. 이것도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 기타 권선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의 전압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kV를 시험 전압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되는 최대 사용 전압 161kV인 삼상 변압기 권선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은 시험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최대 사용 전압이 161kV면 여기 있네요. 60kV를 초과하고 직접 접지식 전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시험 방법을 보면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얘는 이제 접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권선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다른 권선은 뭐예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접지 단자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되지 않는 각 권선이 되겠죠. 다른 권선의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요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임의 한 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한다고 했죠? 접지하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접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내용이 없는 2번 시험되는 변압계 부식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 본인이 뭐 전체 다 뭐 너무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이해한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볼 때 내가 추가돼서 알게 된 내용을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10번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 이 내용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접지극은 여기서의 접지극, 뭐 접지봉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접지봉 뭐 이런 것들 땅에 묻히는 것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75cm입니다. 75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 즉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지표면으로부터 75cm 이상의 깊이로 이게 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지봉은. 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75cm가 되겠습니다. 75cm. 자, 다음 내용 보면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하나다. 자, 수도관 이런 것들 접지극으로 어느 때 사용이 가능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대지와 전기 저항값이 4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에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이 수도관인데 얘가 접지 저항값을 측정해 봤더니 3옴 이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내용에 적합하면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면 접지 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이 75mm 이상인 부분. 자, 접지 도체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접지선 얘기하는 거죠. 접지 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이. 요 안찌름이 75mm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서 분기한. 이 수도관로에서 또 분기한 수도관로가 이렇게 있겠죠. 이 분기한 수도관로의 안찌름이 75mm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요 분기한 건 요 안찌름이 75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0이라고 합시다. 60mm 제곱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5m, 여기부터 요 분기한 점으로부터 5m, 이 5m 이내의 부분에서, 요 5m 이내의 부분에서는 요거를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금속재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값이 2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즉 여기 분기한 이 수도관로가 75mm 미만인데 접지 저항값이 2옴 이하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5m를 넘어서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접지 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 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이 본딩하여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수용가, 즉 집이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고 수도관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물 써야 되니까. 여기 수도관 중간에는 이 집이 물을 얼만큼 많이 썼는지 계량하는 계량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계량기가 이렇게 있을 땐 수도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이 본딩하여야 한다. 즉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여기 들어가는 배관과 들어오는 배관 여기를 이렇게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연결시켜 주란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 접지 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 사람이 손이 닿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사람이 손이 닿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즉 녹이 쓸거나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재 외암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 예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이 2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2옴 이하, 접지 저항 값이 2옴 이하의 값을 갖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접지극을 시설할 때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지하 몇 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하는가? 0.75m, 75cm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11번 접지도체. 네, 여기서 접지도체는 접지극과 연결되는 선을 의미하죠.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전주가 이렇게 있어요. 전주가 이렇게 있고 땅에다 이렇게 묻겠죠. 그리고 접지극은 땅으로부터 75cm, 0.75m 이렇게 접지극을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어떻게 접지를 해서 접지선이 이렇게 접지도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75cm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기서부터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이 접지도체를 보호하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절연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여기를 이렇게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지선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1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의 세기를 가져야 한다. 요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의 최소 공칭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1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저압 수용과 인입구 접지. 수용 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대지와의 전기 저항 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즉 이런 거예요. 여기 수용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수용가 쪽으로 이렇게 인입이 들어올 때 여기 지하에 이렇게 뭐 금속재 수도관로 뭐 요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값이 저항값이 3옴 이하일 경우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할 때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옴 이하의 값을 가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네, 중성점 접지 저항값.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측 전로 일선지락 전류로 150을 나눈 값과 같은 저항값 이하. 그런데 1초 초과 2초 이내의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일선지락 전류로 300을 나눈 값 이하. 여기서 1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일선지락 전류로 600을 나눈 값 이하. 자, 이거 문제 하나 풀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예요.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고압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6600V 대 220V의 배전선로에 있어 일선지락 전류가 2A면 접지저항 값의 최대 몇 옴인가? 자, 보면은 2초 이내라고 했어요. 2초 이내. 2초 이내면 이내용이죠. 여기서 이때의 접지 저항 값은 일선 지락 전류로 300을 나눈 값.
일선지락전류로 300을 나눌까. 그래서 이때는 155미 중성점 접지 저항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150, 3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일반적일 때는 150 나누기 일선지락전류. 그 다음에 1초, 초가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300 나누기 일선지락전류. 그 다음에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600 나누기 일선지락전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번 내용은 저압 전기 설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을 보면 개통 접지 구성이라고 나오죠. 개통 접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으로 나눠지는데, 이 T는 대지와의 접지를 의미하고요. 요 N은 중성선과의 접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요 첫째 자리는 전원이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하가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TN 계통이다 하면 전원이 T, 대지와의 접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원 측이 대지와 접속이 되어 있고, N은 부하와의 접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부하는 요 중성선에 접지가 되어 있다 해서, 여기 중성선 여기 있지요.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려보면, 중성선을 보통 여기다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중성선과 접지되어 있다. 보통 부하는 외함과 이렇게 접지를 하죠. 중성선과 접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계통을 TN 계통이라고 얘기하고요. TT 계통은 요 전원은 대지와의 접지가 되어 있고, 요 부하도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다 해서 요 부하도 이렇게 된 게 TT 계통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고요. 여기서 IT 계통, 이 I는 뭘까요? 비접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여기에 큰 임피던스 값이 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지와 절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계통을 IT 계통이라 한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솔직히 실기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긴 하는데요. 필기 때는 계통 접지 구성은 TN, TT, IT 계통 이렇게 나뉘어진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압 전로의 보호 도체 및 중성선 접지 방식에 따른 접지 계통의 분류가 아닌 것은, 접지 계통은 어떻게 나뉜다고요? TN, TT, IT 요렇게 나뉜다고 했지요. 자, IT, TN, TT. TC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누전 차단기 시설입니다.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거라고요?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된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금속체 외함을 갖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되어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해야 하는가? 50V라고 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찾는 거예요. 자, 3번. 저압 옥내 전로 인입구의 개폐기의 시설. 자, 요 내용에서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개폐기를 각극에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 옥내전로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에서는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4번 퓨즈의 용단 특성입니다. 용단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끊어지는 걸 용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특성을 이제 나타낸 표인데, 요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5번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 여기서는 잘 나오는 내용이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즉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은 이를 자동적으로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요.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그리고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단산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 보호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좀 전에 있는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전격 출력이 75kW 이상인 경우, 뭐 이런 내용은 없었죠.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어떤 것을?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제외한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답 찾는 거고요. 저압 인입선의 시설. 인입선은 뭘까요? 예, 이렇게 이제 수용가가 있으면 전주가 이렇게 있겠죠. 이 수용가 쪽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선, 요걸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 전선은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 강도가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2.6mm 이상의 인입용 절연 전선일 것. 다만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인장 강도 1.25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일 것. 예, 요 내용 숙제 주시고요. 전선이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이외의 절연 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이 내용은 그냥 인입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다 시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저압 옥측 전선로의 공사 방법. 공사 방법은 애자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버스 덕트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애자공사는 전개된 장소에 하나다. 그리고 금속관 공사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하나고요. 버스 덕트 공사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하나다. 그리고 케이블 공사는 여기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피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하나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자,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죠. 보면은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여기 금속관 공사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 그죠? 버스 덕트 공사도 목조 이외의 조형물, 그리고 케이블 공사도 목조 이외의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자 공사는 안 나와 있죠? 합성 수지 공사만 있기 때문에 합성 수지 공사는 목조 이외의 뭐 시설물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